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기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41번. 공업화 공법에 의한 콘크리트 공사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프리패브 공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공정이 단축된다. 공업화 공법, PC 공법이라는 건 공장에서 재료를 만들어 오고 현장에서는 재료를 조립해서 접합만 하는 거죠. 그죠? 공장에서 콘크리트 벽체로 벽, 기둥 등 각종 부재를 제작하고 현장 조립을 통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게 PC 공법, 공업화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패브 공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정이 단축됩니다. 기상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요. 각 부품의 접합부가 일체화되기가 어렵다. 그죠? 접합부는 일체화되기 어렵죠. 공장에서 제작한 걸 현장에서 접합하다 보니까 접합부가 일체화되기 어려운 문제점은 있고요. 품질의 균질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하다 보니 품질의 균질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특징과 관련이 없는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2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근의 이음 방식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철근의 이음은 겹침 이음이 있었고요. 가스 압접 이음이 있었죠. 용접 이음이 있었고 기계적 이음에 나사식, 충전식, 압착식 이음 등이 있었습니다. 갈고리 이음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43번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 공사의 발전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거푸집 공사는요. 소형 패널이 아니라 점점 대형 패널 위주, 대형화되어 간다라고 했죠. 그죠? 자, 설치의 단순화를 위한 유닛화, 단순화시키고 유닛화하고요. 높은 전용 횟수, 재사용하는 횟수를 높이고 부재는 경량화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4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음이 필요한 지중보 등에서 특수 리브라스와 목재 프레임을 부속 철물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거푸집 해체 작업이 필요 없는 공정은 무엇인가? 그죠? 바로 이렇게 이음이 필요한 지중보 등에서 특수 리브라스와 목재 프레임을 부속 철물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래서 거푸집 해체 작업이 필요 없는 게 메탈라스 폼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5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기본 원칙 중에 옳은 것은 했습니다. 타설 구획 내에 가까운 곳부터가 아니라 먼 곳부터 타설해야 된다. 그죠? 타설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타설하면 안 되죠. 휴식해버리면 이미 굳기 시작하니까 이음부가 좋지 못하게 되죠. 그죠? 낙하 높이는 가능한 낮게 해야 되죠. 높은 곳에서 낙하시키면 재료 분리가 발생된다라고 했습니다. 타설 위치에 가까운 곳까지 펌프나 버킷으로 운반해서 타설해야 높은 곳에서 쏟아붓지 않게 된다 했죠. 맞는 설명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46번 넘어가겠습니다. 말뚝 설치 공법을 타입 공법과 매입 공법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타입 공법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뚝을 박을 때요, 타입하는 거. 그죠? 이거는 압력을 가해서 타입하는 거고, 진동으로 타입하는 거죠. 때려 박는 거죠. 그죠? 매입하는 건 선행 굴착, 준공 굴착, 회전 공법. 이렇게 현장에서 굴착을 해서 이제 말뚝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타입 공법은 어떤 건가? 그죠? 타입한다는 거는 때려 박는데 진동으로 박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의 진동 공법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7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름 3에서 5cm 정도의 파이프 끝에 여과기를 달아서 1에서 2m 간격으로 받고 이를 수평으로 굵은 파이프에 연결하여 진공으로 물을 뽑아내어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그죠? 자, 웰 포인트 공법이죠. 그죠? 이렇게 집수 장치를 붙인 파이프, 웰 포인트를 땅에 박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수관에 연결해서 펌프로 지중해 물을 강제 배수하는 배수 공법이 웰 포인트 공법이었죠.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4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안의 토질 시험 과정에서 보링 구멍을 이용하여 십자형 날개를 지방에 박고 이 날개를 땅속에서 이렇게 날개를 회전을 시켜요. 그죠? 회전시키면 점착력이 강할 때는 회전이 잘 안 되고 점착력이 약할 때는 회전이 빠르게 되겠죠. 이렇게 점토의 점착력을 판별하는 토질 시험 방법을 베인이죠. 그죠? 날개 회전 날개죠. 베인 테스트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다음 건설 기계 중에서 이동식 양중 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타워 크레인, 러핑 타워 크레인, 지브 크레인은 이동하는 건 아니죠. 크롤러 크레인은 롤러 바퀴, 탱크 바퀴 같은 거죠. 그죠? 바로 이동식 양중 장비가 되겠습니다. 트럭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이 이동식 양중 장비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0번 넘어가겠습니다. 2개 이상의 기둥을 1개 기초판으로 받치는 기초다 했죠. 그죠? 복합 기초죠. 하나 기초인데 그 위에 기둥을 2개 이상 이렇게 받치는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51번 넘어가겠습니다. 순수형 CM의 공사 단계별 기본 업무 중에서 시공 단계 업무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시공은 이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공사하는 중이니까 품질 검사 해당되겠죠. 작업 변화가 있다면 승인하고 계약을 바꾸는 것도 시공 과정 되겠죠. 시공사와 발주자 간 분쟁이 있다면 해결하는 것도 시공 과정이죠. 하지만 기록 문서를 제출하는 건 시공이 다 완료되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고요. 자,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2번 넘어가겠습니다. 토공사용 굴착기계 중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우물통과 같은 협소한 장소의 흙을 포올리는 데 가장 적합한 장비는 가장 협소하고 깊은 굴착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물과 같은 호퍼에 적합하다. 그죠? 답은 4번의 글램쉘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3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공정계획에서 공정표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기초공사는 5개 작업이기 때문에 기후에 좌우되기 쉽고 공정 변경이 많다. 자, 그 다음에 노무 재료 시공 기기는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 거 좋겠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다른 공사와 중복하여 시공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장이 없다면 다른 공사와 중복해서 시공해야겠죠. 이게 틀렸습니다. 마감공사는 기후에 좌우되는 것이 적으나 공정 단계가 많으므로 충분한 공기가 필요하다. 그죠? 자, 53번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4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요,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목적. 첫 번째 부착력 확보죠. 철근이 부착되게끔 부착 강도를 확보합니다. 두 번째 내화성 확보죠. 화재 시의 고열로부터 철근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 철근의 방청이죠. 부식 방지, 그죠? 녹슬지 않도록 하고요. 네 번째 콘크리트 유동성 확보. 콘크리트 타설할 때 유동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 내구성 확보, 구조 내력의 확보 등이 피복하는 피복 두께의 목적이 된다. 그죠? 자, 그럼 아닌 거 찾아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산화막에 의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 응력을 확보한다. 화재, 염해, 중성화 등으로부터 철근 보호하는 건 좋은데요. 콘크리트의 조기 강도를 증진하는 건 해당되지 않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5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사에서 거푸집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거푸집을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의 측압, 그죠?
수평 하중이죠. 고려해야 되고요. 콘크리트 타설 시 하중. 그죠? 당연하죠. 타설 시 충격과 진동 고려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콘크리트의 강도는 거푸집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은 아니죠. 그죠? 답은 4번 돼 있습니다. 해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56번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의 고정 및 측압 버팀용으로 사용되는 부속 재료는 했습니다. 이렇게 거푸집을 콘크리트의 측압을 부담해서 거푸집이 벌어지거나 우그러들지 않도록 거푸집의 정확한 위치와 치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긴결재, 긴장재죠. 그죠? 측압을 부담하면서 벌어지거나 우그러들지 않게 고정하는 용도다. 그죠? 긴결재 종류는 폼타일, 플랫타일, 철선, 컬럼밴드, 와이어로프 및 턴버클 등이 있었죠. 자, 그러면 적합한 것은 바로 2번의 컬럼밴드가 답이 되겠습니다. 57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공정관리에 있어서 자원 배당의 대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공정관리에서 자원 배당의 대상은 인력, 장비, 자재, 자금 이렇게 4가지 해당됩니다. 계약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58번 넘어가겠습니다. 공사계약 방식 중에서 계약기간 및 예산에 따른 계약에서 계약의 이행에 수년을 요할 때 체결하는 계약은 했습니다. 이렇게 이행하는데 여러 해가 필요하다. 그죠? 요거는 장기 계속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59번 넘어갑니다. 철골 구조 용적 결함에 대한 검사 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유관 검사, 염색 침투 탐상, 초음파 탐상 검사는 용접부의 결함을 검사하는 거죠. 자연전극 전이법 해당되지 않죠. 그죠? 자, 해설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60번 넘어가겠습니다. 입찰의 절차에 있어서 입찰 공고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입찰을 어디서 한다? 일시와 장소 들어가야겠죠. 계략적인 공사 특성, 입찰하는 공사가 어떤 것이며 유형과 규모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발주자와 설계자가 누구며 명칭과 주소 그저 들어가야겠죠. 근데 입찰 공고문에 계약이 생겼을 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한다 이것까진 들어가지 않겠죠. 그죠?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61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 재료학 61번입니다. 네. 일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28일 압축 강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포틀랜드 시멘트의 28일 압축 강도입니다. 일종 보통은 42.5 메가파스칼에도 되고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이상, 그죠? 2종은 32.5, 3종이 47.5, 4종이 22.5, 5종은 40.0 이상. 일단은요, 기출, 출제된 거 위주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그죠? 1종은 42.5 메가파스칼 이상.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62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재료의 열에 관한 성질 중에서 재료 표면에서의 열 전달이 있고 재료 속에서 열이 전달되고 다시 재료 표면으로 열 전달된다. 이러한 열 이동을 뭐라고 하는가 했는데요. 열 관류, 답은 2번입니다. 열 관류가 무엇인가 볼게요. 열이 벽과 같은 고체를 통하여 공기층으로 전하여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열이 전달되고 벽체 속에서 전달되고 다시 공기를 통해 전달되죠. 그죠? 이러한 방식을 열 관류다라고 하겠습니다. 6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속의 종류 중에 아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인장 강도나 연신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온화 경향이 크고 구리에 의해 침식이 됩니다. 아연은 수중에서 부식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했는데요. 아연은 담수 중에서 표면 피막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표면에 피막이 생겨서 부식 속도를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철판의 아연 도금에 널리 사용됩니다. 그죠?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넘어가겠습니다. 금속이나 유리나 플라스틱, 목재, 도자기, 고무 등의 접착에 우수하다. 대부분 재료에 접착이 된다, 그죠? 특히 알루미늄과 같은 경금속 접착에 사용되는 것은 했죠. 자, 에폭시 수지 접착제죠, 그죠? 주재와 경화제로 이루어진 이 성분계의 접착제이고요. 자, 거의 모든 재료 접착에 사용되고 알루미늄과 같은 경금속 접착에 가장 적합하며 내화학성, 내수성, 전기 절연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었죠. 답은 1번의 에폭시 수지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65번 넘어가겠습니다. 점토 소성 제품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내열성, 전기 절연성. 우리가 점토로 만든 그릇은요, 내열성도 좋고 전기도 절연시키죠. 우수하다 해야죠, 그죠? 화학적 저항성, 내우성도 우수합니다. 백화 현상의 발생 우려가 적다가 아니라 점토로 만들다 보니까 백화 현상 발생될 수 있죠. 연성은 연한 건데요. 아니죠, 그죠? 가공이 용이하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66번 넘어가겠습니다. 9 곱하기 9 곱하기 210cm 목재의 건조 전 질량이 7.83kg입니다. 건조 후인데요. 절대 건조 상태가 될 때까지 건조했다니까 절건 상태 질량 또는 정건 상태 질량이 6.8이 되겠습니다. 함수율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죠? 목재의 함수율은요. 함건전, 전건, 정건 이렇게 기억했는데요. 함수율은 함건전, 정건, 정건. 그래서 밑에가 정건 중량분해죠. 그죠? 건조 후가 절대 건조니까요. 6.8분의 건전이니까 건조 전 질량. 그죠? 7.83. 마이너스 정건, 정건. 그죠? 6.8이죠. 퍼센트 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 하면 되겠습니다. 15.15%가 답이 되겠습니다. 67번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도료 및 도료의 원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알키드 수지를 활용한 도료는 건조 초기에 내수성이 떨어지며 내알칼리성이 좋지 못하다. 자, 바니쉬는 수지류를 건성류 또는 휘발성 용제로 용해한 것이다. 가소제는 건조된 도막에 탄성, 교칙성을 줌으로써 내구력을 증가시킨 데 쓰이는 도막 형성 부요소이다. 신너는 도막 형성제다 했는데요. 신너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너를 넣어주면은 조금 굳었던 게 풀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휘발성 용제, 희석제, 신전제죠. 자체에는 용해성이 없으며 기름의 점도를 작게 하여 작업을 편리하게 하는 용도로 쓰는 게 신너죠. 희석제, 신전제다. 그죠? 도막 형성제다.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해설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68번 넘어가겠습니다. 회반죽 발음의 주 원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회반죽 발음은 소속회, 모래, 해초풀, 여물을 혼합하여 바르는 미장 재료입니다. 그래서 점토는 해당되지 않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6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토의 종류별 특성과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는 파란색 별표하고요. 잘 나오지 않은 문제. 우선 우리가 점토의 종류별 특성과 용도 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질 점토가 있습니다. 백색이고요. 용해되기가 쉽고 연질의 도기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자, 사질 점토죠. 젓갈색을 띱니다. 내화성이 낮으며 보통 벽돌, 기와 토관의 원료, 이렇게 벽돌이나 기와 토관의 원료로 쓰는 건 사질 점토가 되겠습니다. 자토는 백색이고요. 내화성이 우수하나 가소성이 부족하여 도자기 원료로 쓰이는 게 자토가 되고요. 석기 점토는 유색의 치밀한 구조로 내화도가 높고 가소성이 있으며 유색 도기 원료로 쓰이는 게 석기 점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의 자토는 백색으로 가소성이 부족하며 도자기 원료로 쓰입니다. 2번의 석기 점토는 유색의 치밀한 구조로
내화도가 높고 유색 도기의 원료로 쓰입니다. 3번의 석회질 점토는 용해되기가 어려우며 경질 도기 원료다 했는데요. 자, 석회질의 점토는 백색이면서 용해되기가 쉽고 석회질은 용해되기 쉽고 연질의 도기 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내화 점토는 회백색이나 담색이고요. 내화 벽돌, 유약 원료로 사용됩니다. 예,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70번 넘어가겠습니다. 물 시멘트비가 65%로 콘크리트 1m 3승이라고 해야죠. 그죠? 만드는데 필요한 물의 양으로 적당한 것은 콘크리트 1m 3승당 시멘트가 8포대이고요. 한 포대는 40kg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 시멘트비라는 건 시멘트 중량과 물의 중량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죠. 그죠? 시멘트의 중량분의 물의 중량 곱하기 100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의 중량을 구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서로 똑같죠? 물의 중량 곱하기 100 있는 거는 물 시멘트비 곱하기 시멘트 중량이다. 그죠? 그래서 물의 중량은 하면 넘어가서 밑으로 내려가야죠. 그죠? 100분의 물 시멘트비 곱하기 시멘트 중량이 됩니다. 그래서 물 시멘트비가 65%이고요. 시멘트가 8포대며 40kg. 8 곱하기 40을 해줘야 전체 시멘트의 중량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중량이 지금 100이다라고 했고요. 자, 계산하면 208kg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몇 미터의 삼승인가 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네, 콘크리트가 아까 콘크리트가 1m 3승당 시멘트는 8포대고 한 포대에 40kg이다 했고요. 물의 양으로 적당한 것은 했는데 kg이 아니라 가나다라 단위가 미터 3승이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0kg이 대략 1m 3승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8kg을 1000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죠? 그러면 0.2m의 3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되는데요. 요거 파란색 별표.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목재의 강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그죠? 섬유의 평행한 가력 방향이다. 자, 우리가 섬유 평행한 방향에서 강도는요, 인장 강도 가장 컸죠? 휨, 압축, 전당 강도가 가장 작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의 인장 강도가 되겠습니다. 72번 넘어가겠습니다. 미장공사에서 시멘트 바를 때요, 바탕 청소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했습니다. 발음층의 경화나 건조 촉진, 강도 촉진, 접착력 향상, 강도 증진. 그죠? 발음층에 이물질이 있다면 이물질이 떨어지면서 같이 미장 발랐는 것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음층에 바탕 청소를 해줘야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73번 넘어가겠습니다. 경량 콘크리트 제작에 사용되는 골재와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경량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의 종류는 펄라이트, 화산암, 소성 플라이애쉬, 팽창 질석, 석탄회, 팽창 혈암이나 팽창 점토가 사용되죠. 아닌 거 답은 3번의 중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강의 열 처리란 금속 재료에 필요한 성질을 주기 위하여 가열 또는 냉각하는 조작을 말하는데 다음 중 강의 열 처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강의 열 처리 방법은요, 풀림이 있었죠. 강을 800에서 1000도씨까지 가열한 후에서 로의 내부에서 서서히 냉각하는 거였습니다. 불림은 강을 800에서 1000까지 가열한 후에 공기 중에서 서서히 냉각하는 거였고요. 담금질은 강을 800에서 1000도씨까지 가열한 후에 물이나 기름 속에서 급히 냉각시켰죠. 뜨임질은 담금질을 한 다음에 다시 가열한 고, 그 다음 공기 중에서 천천히 냉각하는 거였죠. 이렇게 풀림, 불림, 담금질, 뜨임질이 있었죠. 그죠? 자, 늘림이라는 열 처리 방법은 없었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5번 넘어가겠습니다. 물을 가한 후에 24시간 이내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4주 강도 정도가 발현됩니다. 아주 빠르게 초기 강도가 발현된다, 그죠? 그리고 내화성이 풍부한 시멘트는 어떤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알루미나 시멘트는요, 보크사이트와 석회석을 원료로 하죠. 자, 성분 중에는 산화 알루미늄이 많고, 그래서 초기 강도가 높다 그랬고요. 염분이나 화학적 저항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초기 수화열이 크기 때문에 대형 단면 부재에는 부적당하고, 수화열이 크기 때문에 긴급 공사나 동절기 공사에 적합하다라고 했고요. 내화성이 우수해서 내화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4주 강도가 발현될 정도로 초기 강도 증진이 좋고 내화성이 풍부한 거, 답은 4번의 알루미나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석재 중에서 외장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대리석은 석회암이 변화되어 결정된 건데요. 조직이 치밀하고 견고하고 외관이 아름답죠. 광택이 나고 보통은 실내 장식재, 조각재로 사용하고요. 풍화되기 쉬워서 외장용으로는 잘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7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골재는 시멘트 페이스트와의 부착이 강한 표면 구조를 가지면 좋겠죠. 부순 골재는 실적률이 크다? 아니죠, 그죠? 부순 골재는 강자갈보다 실적률이 작다라고 했고요.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는 워커빌리티가 나빠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적률이 작고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워커빌리티도 나빠진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그죠? 골재의 강도는 경화한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골재는 비중이 작은 것일수록 공극이 많겠죠. 가벼우니까, 그죠? 내부 균열이 많다. 맞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8번 넘어가겠습니다. 천연수지나 합성수지 또는 역청질 등을 건섬유와 같이 열 반응시켜서 건조제를 넣고 용제에 녹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지류를 건성류, 휘발성 용제로 용이한 것이고요. 목재의 표면 처리에 사용되는 투명한 도료가 바니시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의 바니시가 답이 되겠습니다. 79번 넘어갑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강제의 임장 시험에서 탄성에서 소성으로 변하는 경계가 무엇인가? 그죠? 자, 답은 항복점이 되겠습니다. 항복점은 임장시험에서 탄성 영역에서 소성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계점이 되겠습니다. 80번 넘어갑니다.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의 작업성이나 부착력 향상을 위해서 첨가하는 혼화제에 속하지 않는 것. 그죠? 작업성이나 부착력이 좋아지기 위해 첨가하는 혼화제가 아닌 것. 예, 메틸셀룰로스, 합성수지 에나멜, 고무계 라텍스 이 세 개는 맞는데요. 에폭시 수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에서 작업성 부착력 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혼화제는 메틸셀룰로스, 합성수지 에멀션, 고무계 라텍스 같은 게 사용되겠습니다. 건설안전기술 8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웰포인트 샌드 드레인 공법 작업점에는 안밀치마를 예상하여 간극 수압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 간극 수압을 측정하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간극 수압을 측정하는 기구는 피에조미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그죠?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8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그죠? 요거는 뭐였죠? 양중기.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려고 하는 양중기죠. 그죠? 항타기, 항발기, 항발기죠. 그죠? 자, 어스 드릴, 앵글 도저 같은 게 차량계 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83번 예실기 단골로 잘 나옵니다.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강우량 기준, 그죠? 자, 철골 작업 중지 기준은요, 풍속은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 세 가지였죠. 강우량이라고 했으니까요, 시간당 1mm 이상.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4번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수칙 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콘크리트는 한 곳으로 치우쳐 타설해서는 안 되죠. 그죠? 골고루 타설해야죠.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한 우려가 있더라도 타설을 우선 완료한다. 안 되죠. 그죠? 거푸집 붕괴 위험이 있다면 작업을 중지하고 붕괴 위험을 다 조치를 취한 다음에 작업해야죠. 틀렸습니다. 바닥 위에 흘린 콘크리트는 그대로 양생. 그러면 굳어져 버리죠. 즉시 청소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최상부의 슬래브는 이어붙기를 가급적 피하고 일시 전체를 타설한다. 이음부가 생기지 않도록 일시 전체 타설. 그죠? 맞는 거 4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공사에서 발코니의 단부, 엘리베이터 입구, 재료 반입구 등과 같이 벽면 혹은 바닥에 추락, 떨어짐의 위험이 우려되는 장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죠? 이렇게 떨어짐이 우려되는 장소를 계구부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86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추락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추락 방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면 길이의 몇 퍼센트, 12% 이상 처지게 했죠. 그죠? 그래서 건물이 있다면요. 자,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추락하게 되면 이렇게 처지는데 짧은 면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L의 12%, 그죠? L 곱하기 12%만큼 처지게. 그래서 처지면서 충격을 완화하게 하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87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사다리식 통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사다리식 통로다, 그죠? 이렇게 통로를 사다리로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다, 그죠? 혹은 30cm 이상이다, 그죠? 맞습니다. 발판과 벽, 그죠? 발판이 있고 뒤에 벽이 있다면 요 사이 간격은 15cm 이상을 유지해서 발이 끼지 않도록 합니다, 그죠?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유지합니다. 사다리 상단은 이렇게 걸쳐둔다면 상단이 여장 길이, 여유 길이 있었죠, 그죠?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게 여유 길이를 둡니다.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일 때는 5m 이내마다 계단창을 설치했죠.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자, 88번 넘어가겠습니다. 기계 운반 하역 시에 거리 작업의 준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와이로프 등은 크레인 훅의 중심에 걸어야 한다. 당연하죠, 그죠? 이렇게 훅이 있다면, 물체의 중심에 걸어야 균형이 잡히겠죠, 그죠? 그래서 중심에 건다 좋습니다.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두 줄 거리로 이렇게 걸어 올리죠. 매다는 각도는 70도가 아니라 60도 이내가 안정적이다라고 했고요.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맞는 건 3번 되겠습니다. 틀린 거 3번 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현상이 없이 거푸집 내에 쉽게 타설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재료 분리가 되지 않고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걸 작업성, 그죠? 영어로는 워커빌리티다라고 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존 건물에서 인접된 장소에서 새로운 깊이 기초를 시공하고자 합니다. 이때
기존 건물의 기초가 얕아서 안전상 보강하려고 할 때 적당한 공법은 했습니다. 기존 구조물에 근접해서 공사하다 보니까요.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기 위한 공사가 있었다. 그죠? 요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언더피닝 공법이다 라고 했죠.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시공 시에 기존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법이죠. 기초 저면보다 깊은 구조물을 시공하거나 기존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 하부를 보강하는 공법을 언더피닝 공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91번. 비계 설치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항상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한다. 좋죠, 그죠? 파괴, 도개, 동류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좋습니다. 비계, 도개 방지를 위하여 가세 등 경사재는 설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도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재, 가세재를 설치한다라고 해야죠. 외쪽 비계와 같은 특수 비계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한다. 맞습니다. 92번 넘어갑니다.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작업 발판의 최소 포개 기준은 얼마인가? 그죠? 이렇게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는 폭이 30cm 이상 되는 발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답은 2번 되어 있습니다. 93번 넘어가겠습니다. 집안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로 옳지 않은 것. 자, 집안이 붕괴되거나 구축물이 붕괴되거나 토석이 낙하할 우려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흙이 붕괴될 때는요. 흙막이 지보공 제거가 아니라 설치해야죠. 그죠? 토속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 지하수는 배제하고요.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은 미리 제거하고 옹벽 설치하는 거 좋죠. 틀린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4번 넘어갑니다. 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최소 몇 룩스 이상이어야 합니까? 했습니다. 자, 통로에는요, 75룩스 이상의 채광이나 조명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5번입니다. 인력에 의한 화물 운반 시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반 시의 시선은 진행 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쌓여있는 화물을 운반할 때는 중간이나 하부에서 뽑아내어서는 아니 되죠. 그럼 위에 게 붕괴되니까요. 어깨 높이보다 낮은 위치에서 화물을 들고 운반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화물을 들고 운반해서는 안 된다. 그죠? 높은 곳에 걸 억지로 들다 보면 허리 같은 거 다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4번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갑니다. 가설 구조를 부재의 강성이 부족하여 가늘고 긴 부재가 가늘고 긴 부재인데요. 압축력은 안쪽으로 미는 힘이죠. 이때 파괴되는 거. 그죠? 이렇게 압축 밀다 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바로 좌굴이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97번 넘어가겠습니다.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로프의 안전계수 기준을 냈습니다. 자,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로프는요, 안전계수가 5 이상 되어야 되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8번 넘어갑니다. 실기까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착공 시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터널 건설공사 전부 다 해당되죠. 깊이가 10m 이상 되는 굴착공사 15m니까 해당된다. 그죠? 지상 높이는요, 31m 이상 되는 건축물이죠. 25m니까 이게 지금 해당 안 되고요. 최다의 애지간 길이는 50m 이상인 교량이니까 55m 해당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해설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9번 넘어가는데요.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유한사면에서 사면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한 점성토에서 주로 발생되는 사면 파괴의 형태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한사면에서 파괴의 형태는 사면 선단, 천단이라고 해도 됩니다. 경사면이 있다면 윗부분에서 파괴가 일어나고요. 요거는 경사가 급하고 비점착성일 때 발생됩니다. 사면 내부에서, 그죠? 경관 지층이 얕을 때 발생되고요. 사면 저부는 경사가 완만하고 점착성 있는 점성토에서 잘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교적 완만한 점성토다라고 했으니까요. 사면의 저부 파괴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준비합니다. 양중기에 와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이다 라고 했다. 그죠? 자,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할 때는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은 안전계수 10 이상입니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은 5 이상이죠. 훅이나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은 3 이상이고요.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입니다. 현재는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한다 했으니까 5 이상,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역시나 본인이 틀린 문제들 다시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